예. 제가 조작이 좀 잘못돼가지고, 어, 중간에, 이 녹화를 중단을 시키는 바람에, 이 본의 아니게 2부를 또 시작하게 됐네요. 자, 뭐, 이 다음은 이 백년 전쟁 중에 프랑스 내에서 벌어진 당파 싸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에 적절한 지명과 인명을 쓰시오. 자, 더구나 프랑스 내에서는 당파 싸움이 치열하였다. 이 싸움이 잉글랜드와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당파 싸움을 하죠? 자, 한번 보실까요? 백색 두건을 쓴 이 부르고뉴파는 영국과 손잡고 있으면서 프랑스 왕을 지지하는 붉은 스카프를 맨 아르마니아크파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프랑스는 더욱더 어려움에 빠져 마지막 요새인 어디의 함락은 시간 문제였죠. 바로 오를레앙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와 같은 때에 등장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래요. 뭐 구국의 성녀다. 저희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사람의 전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 근래는 서점에 가서 요새 서점 다니시나요? 그 서점에 제법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끔 가서 필요한 책들도 구입을 하고 이 책 저 책 그냥 눈 구경을 하는 경우도 많죠. 아이 쇼핑을 즐기면서 책을 보고 있는데 여하튼 요 근래는 흥미로운 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여하튼 여러분들이 책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끌어나갈 때 풍부한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 자, 흑사병이 중세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인구 증가의 추세가 멈추고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하며 봉건사회 붕괴의 징조를 뚜렷하게 보이게 된다. 그래요. 흑사병이 인구의 3분의 1, 심지어는 한 마을을 완전히 폐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가공할 전염병이었죠. 2번, 농촌이나 소읍중에는 병으로 죽거나 병마를 피하여 주민들이 마을을 버리고 도망간 결과 폐촌으로 변한 곳이 적지 않았다. 예, 맞는 말입니다. 일부 영주는요, 극심한 노동력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노를 해방시키고 부역을 폐지했다. 이로써 농민들의 반란은 수그러들었다. 뭐 말은 그럴듯한데, 그렇죠? 농노가 해방되고 부역을 폐지해서 농민 반란이 수그러들었다. 근데 이 당시의 모습은 아니죠. 이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 얘기고요. 이 당시의 영주는 영주 수입이 줄어들게 되자 이 농노를 해방시키는 게 아니고 농노를 소위 말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 버려요. 그리고 부역을 활발히 함으로써 이 사실상 영주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이 농노를 압박해 들어오죠. 이로써 농민들의 반란은 수그러드는 게 아니고 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농촌에서는 격심한 노동력의 부족과 경작되지 않은 많은 토지, 그리고 농업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가 있었다. 예, 맞는 얘기예요. 노동력은 부족하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또 경작되지 않은 많은 토지가 있었고요. 이 농업 노동자들은 이 소위 말하는 이 노동력 품귀 현상이 벌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것은 사실상 농노의 신분 상승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번에 유의하세요. 물론 농노의 신분 상승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 영주에 따라서는 오히려 농노를 겁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죠. 자, 다음은 백년전쟁의 결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괄호에 들어갈 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 전쟁은요, 프랑스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지만 이 피해 복구를 통하여 프랑스는 근대적인 무슨 국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래요. 근대적인 통일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죠. 백년전쟁이 끝나면서 잉글랜드 왕의 영지들이 모두 프랑스 국왕의 영토로 영토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근대적인 통일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백년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백년전쟁은 프랑스에게 영국으로부터의 영토 회복과 새로운 무슨 의식을 주었던 것입니다. 무슨 의식을 주었을까요? 그래요. 국민 의식을 심어 주었던 것이죠. 저 영국인들과 우리는 달라. 이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르고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부르고뉴 사람이야. 노르망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난 노르만인이야. 브레타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난 브레타뉴 사람들이야. 리옹시에 사는 사람들은 난 리옹 사람이지 프랑스 사람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더구나 앞서 얘기했던 앙주, 그리고 가스코뉴, 그리고 노르망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국인이라고 잉글랜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잉글랜드 왕이 영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던 것이 이제 백년전쟁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국민의식, 우리는 프랑스인이야 라는 이 국민의식을 심어주었던 것이죠. 또한 전쟁을 계기로 모를 설치하였으며 모를 비롯한 소화기들의 출현과 훈련받은 보병부대의 등장은 종래에 기사를 앞세우는 전술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서 종래 영주 기사들의 몰락을 가속하였으며 모모의 강화를 불러왔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또한 전쟁을 계기로 뭐가 설치되게 되죠? 상비군이 설립되게 됩니다. 상비군이라는 게 뭐죠? 쉽게 얘기해서 몇 년 동안 군대에 복무하는, 지금 우리나라도
국민 개병제죠.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서 3년간, 요새 아들내미 보니까 18개월이더라고요. 저는 3년간 3년간 복무를 했죠. 그런데 요새는 조기 졸업을 하나 봐요. 군대도 조기 졸업이 가능한지 18개월 만에, 저희 때는 18개월이면 방이었는데 여하튼 병장 달고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18개월이면 병장 달고 한 두세 달 있다 나오는 거죠? 제 기억엔 그런 것 같아요. 여하튼 상비군을 설치하였으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대포예요. 대포를 비롯한 소화기들이 출현하게 되죠. 이 잔다르크와 관련해서 사실은 뭐 성녀다, 뭐 구국의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요새 연구되는 불란서 자료들을 보면 이 잔다르크는 사실상 대포 전문가였다, 대포 장인이었다라는 연구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잔다르크가 출현하면서 사실상 대포를 프랑스가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 잔다르크의 부모가 뭐 이 대포 만드는 장인이었다, 뭐 그런 연구들도 많고요.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이제 배워서 소위 말하는 이제 잔다르크가 대포 제작 기술자였다라는 연구가 요새 지배적이에요. 자, 대포가 만들어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죠? 사실상 성이나 성벽을 사이에 두고 농성전이나 공성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다는 것이죠. 전쟁의 양상도 변화되고 결과적으로 종래 영주 기사들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영주 기사들이 몰락하면서 이 강화된 세력은 사실상 왕권이죠. 왕권이 강화가 되게 됩니다. 이후 루이 11세 때 왕권과 무슨 계급은 제외하였으며 모모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죠. 자, 왕권과 시민계급이 제휴하면서 사실상 절대 왕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이 절대 왕정은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제가 그려놓고도 참 전이가경이네요. 여하튼 이게 왕정, 절대 왕정이라고 칩시다. 절대 왕정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뭘까요? 상비군과 관료제와 시민계급입니다. 자, 제가 말씀을 또 잘못 드렸네요. 사실상 여기에 시민계급이 있고요. 아이고, 이걸 쓰기도 어렵고, 여기에 시민계급과 관료제가 있고, 여기에 성직자 계급 그리고 귀족 계급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프랑스 혁명까지 한번 나가볼까요?
이 세계 신분 중에 이 사실상 절대왕정을 떠받치고 있는 이 세계의 신분 중에 시민계급의 힘이 너무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얘가 삐죽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절대왕정은 무너지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이 봉건 귀족계층, 시민계급, 귀족계급과 성직자 계급의 힘이 너무 막강해지면 사실상 절대왕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절대왕정은 사실상 시민계급과의 제휴를 통해서 커다란 성직자 계급과 귀족계급을 사실상 견제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루이 11세 때 왕권과 시민계급은 제휴하게 되면서 봉건 귀족들을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하고 균형을 맞추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절대왕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이죠. 자, 수공업자 길드의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드에 가입하지 않은 가게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반드시 가입을 해야지 되겠네요. 정해진 가격 이상도 그리고 이하도 받지 못한다. 가격이 정해져 있네요. 자유 경쟁이 아니고 길드에서 이 정도 액수로 한다. 그러면 그냥 고정 가격이네요. 자유 경쟁이 아니네요. 자, 그 다음으로 정해진 노동시간 외에는 물건을 만들 수 없다. 그래요? 노동시간마저도 통제가 되네요. 정해진 임금 이상을 직인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임금도 규제의 대상이네요. 동일 임금, 같은 일에 대한 동일 임금이 주어지나 봐요. 숙련공도 있었을 텐데 뭐 여하튼 손님에게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왜 안 되죠? 장사를 하는데 호객행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CS 망인들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CS가 왜 나오죠? 여하튼 이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산 기술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건 또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산 기술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그 기준은 조합이 결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길거리에서도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보이도록 작업장을 열어두어야 한다. 요새 이런 경우는 많죠.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 이 부엌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러네요. 그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이 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개방하는 그런 추세인데 요거는 또 비슷하네요. 회원이 아프면 문병하고 죽으면 조합이 장례 비용을 부담한다. 그래요. 상부상조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회원이 법정에 서게 되면 조합이 그를 변호하고 감옥에 가면 방문하여 위로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수공업자 길드의 핵심은 생산 방식도 동일해야지 되고 임금도 동일해야지 되고 노동시간도 동일해야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더 이쁜 포장지를 개발을 해서 사람들 눈에 잘 띄게끔 쇼윈도우에 물건을 놔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속이 돼요.
이 수공업자 길드에서 가만 놔두질 않죠. 그거는 길드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생산 기술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새로운 생산 기술을 조합이 승인한 경우 모든 마스터들은 사실상 그 기술을 새로 배워야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작업 방식에, 작업 과정에 도입해야지 됩니다. 모두가 똑같은 물건을 만든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지금의 이 조합이나 혹은 그 여러 단체들, 어떻게 보면 각 직능별로 이 수공업자들이 협회들이 있죠. 그런 협회들에서 요새는 친목 도모를 할지, 이렇게 뭐 생산 기술을 이렇게 하자, 노동시간 몇 시간으로 줄여, 아니야, 더 늘려야 돼, 임금 그냥 100만 원으로 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얘기죠. 다음은 장인이 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써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독립된 일터와 가게를 지닌 장인은 한두 사람의 직인과 한두 명 정도의 도제를 거느렸다. 직인이나 도제의 수도 조합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수를 늘릴 수도 없었다. 죄송합니다. 모모는 나이 어린 일종의 수령공으로 장인과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일을 배운다. 저번 시간인가요? 이 당시에 사실상 7살 정도가 되면 거의 독립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도제는 한 7살 정도가 되면 이제 장인 집에 가서, 여기서 장인 어른이 아니고 마스터, 장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인 집에 가서 먹고 같이 자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제 일을 배우기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한 7살 정도에 보통 도제를 하러 떠나게 돼요. 결국은 7살에 독립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7살에 독립을 한다. 상당히 어린 나이죠. 지금 한 20대 후반,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20대 중반에 독립을 하니까 상당히 이른 나이에 독립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그 기간은 다르지만요. 일을 배운 지 대체로 7년 정도가 되면, 그러면 7년 정도면 7살에서 14살 정도 되겠네요. 과로가 되어 장인으로부터 급료를 받으며 본격적인 기술 연마를 하게 됩니다. 바로 직인이죠. 직인이 되어 장인으로부터 14살부터 이제 임금 노동자가 된다고, 돈벌이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직인은 말하자면 기능공으로서 독립할 단계에 이르면 그의 기술을 증명하기 위한 작품을 조합에 제시하여 인정을 받으면 독립된 장인이 됩니다. 이때 심사에 인정을 받는 작품을 마스터의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인의 작품, 마스터의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9강이죠.
10주차지만 뭐 구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차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십자군 전쟁의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주시던가요. 다음으로 백년 전쟁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백년 전쟁의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후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중세 도시와 길드 대 현대 도시 및 조합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중세 도시와 길드, 현대 도시 및 조합의 차이를 한번 여러분들이 짧은 글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차 과제는 3개 중에 혹은 4개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기말 레포트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읽을 거리는요, 이 관용 세상의 모든 칼라스를 위하여라는 책인데요. 이 계몽사상가인 볼테르가 지었고요. 김계영이라는 분이 번역을 하신 책이에요. 이 김계영 선생님은 불문학자죠. 계몽사상가 중에 디드로라는 분이 있어요. 그 디드로의 계몽사상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볼테르 전문가가 없어요. 참 그것도 가슴 아픈 얘기죠. 이 관용 세상의 모든 칼라스를 위하여는 사실은 불란서에서 요 근래에 참사 사건이 일어나고 이 종교적 관용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시험대 위에 올라선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관용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사람들 간의 혐오감이라고 할까요? 혐오가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기말 레포트로 여러분들께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 관용 세상의 모든 클래스를 위하여 라는 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장 칼라스라는 사람의 죽음을 그리고 또 억울하게 죽었죠. 거기에 대한 일종의 탄원서라고 국왕에게 바친 탄원서라고 볼 수가 있고 소위 말하는 이 당시의 시민운동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볼테르는 사실상 혐오에 의한 증오 살인 사건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볼테르가 앞장을 쓰고 그것에 대한 또 설명문이 바로 이 관용 세상의 모든 클래스를 위해서 혐오와 이 혐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이 그런 세상을
관용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볼테르의 이 따뜻한 마음이 읽혀져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이 볼테르라는 사람은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사학자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관직에 나간 적이 있었죠. 사관으로 이제 뽑혀요. 우리식으로 하면 사관이죠. 그래서 루이 14세 시기라는 이 역사서를 남기기도 하고요. 이 역사 철학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역사 철학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사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울러서 이 관용 세상의 모든 칼라스를 위하여는 이 고대에서부터 17세기까지 이 종교적 관용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이 관용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이 고대 로마부터 고대 그리스 이 중세 사회 사실상 종교적 관용이 있었다는 점을 역사적으로 규명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 기말 레포트 주제로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쓰는 숙제를 낼까 하다가 사실은 좀 발표 수업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은데 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약 3, 5분 분량의 mp3 파일로 녹음을 하셔서 아래 내용에 이 내용에 맞춰서 한번 녹음을 mp3 파일로 녹음을 하셔서 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한은 1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mp3 파일에 담으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 흐름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가장 재미있게 읽은 대목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서 여러 사회 현상들이 있죠. 신문을 보면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관용이 필요한 경우를 한 가지만 들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한 3분에서 5분 분량의 mp3 파일로 녹음해서 아래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좀 사고가 있어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